안녕하세요. 국민대 사회학과의 최양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미래 사회 시나리오와 지역 예술에 대한 전망입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이 괴로운 코로나의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정말 종료가 될지의 여부입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는 2021년이면은 정말 이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백신의 보급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의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 두 번째 변수는 인간과의 관계 맺기가 계속 지속이 될지 아니면은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흐름이 굉장히 부상할지의 여부입니다. 과거 저희 사회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해왔습니다. 이웃과의 만남도 당연시 여겨왔고요. 그러나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의 자신의 경쟁의 대상이 됨에 따라서 내가 굳이 저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즉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변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의 지속 여부, 그리고 관계 맺기의 지속 또는 관계 맺기의 거부 증가 여부, 이것이 미래 사회 예측에 있어서 두 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시나리오 방법론입니다. 시나리오 방법론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의 변수의 각각의 방향에 따라서 네 개의 변수를 도출하는 것인데요. 제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용과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계속이 된다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 거리두기도 자연스럽게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의 한 축을 거리두기 사회 그리고 거리두기 종료로 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변수, 즉 인간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과거의 흐름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인간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흐름이 대세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맨 오른쪽 아래 시나리오를 보시면 접속사회 시나리오인데요. 이것은 대중들 간에 사람들이 만나고 접속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접속사회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2018년 제가 수행했던 국회 미래연구원의 미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사회는 뭐냐 하면 날 혼자 좀 내버려둬, 이런 시나리오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간섭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체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2020년 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도 그 코로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표에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위로 쫙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거리두기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공연장들은 긴 시간 동안 문을 닫아야 하고요. 이것이 촘촘하게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간의 거리를 강제로 두게 되니까 예상치 못한 또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나 혼자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 이 사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는 사회구나 라는 믿음들이 내부에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코로나 시나리오, 문화예술 공연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세 가지의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3단계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백신들 중에서 정말 성공적인 백신이 나오고 치료법도 나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접속사회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어떤 인류 전체의 어떤 문제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꺼리게 되는 이러한 양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날 내버려둬 시나리오로 다시 내려가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여러 영역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 영역입니다. 문화예술가들은 사실 관객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예술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해야 이 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 자체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도화가 되면서 자신들의 연기, 자신들의 노래, 자신들의 연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벌써 이것이 수개월이 지나가면서 정말 생계의 위기까지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는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이 4개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저희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완전한 대체 모델인데요. 최근에 어떤 정부 보고서들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드니 당신들의 공연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온라인으로 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온라인 공연, 가상현실 공연으로 대체를 하게 된다? 이것은 이 대체 모델은 정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인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즉 현장감, 실제감에 의해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현장 공연인데, 이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온라인으로 이렇게 릴리즈를 한다? 그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모델은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옵션은 바로 확장 모델입니다. 실제 공간 중심의 지역 문화 예술을 가장 중심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공연, 가상현실 공연을 이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시키는 모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또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정부 정책가들은 어떠한 준비를 함께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실내 공간보다 상대적으로 안전도가 높은 많은 외부의 일상 공간들을 최대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일상 공간으로 이제 예술가들이 관객들을 찾아가는, 즉 찾아가는 문화예술로의 전환이 필요하죠. 이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위한 이동식 무대 장치, 그리고 장비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단순히 문화부의 독자적인 이런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도와줘야 되고요. 국토부가 같이 협력해 주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일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감염 위험을 제로에 만들 수 있는 여러 첨단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또 통제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투명 부스 안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전환도 해봐야 된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온라인에서의 현존감과 수요를 최대화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연극, 예술 공연, 이 모든 것들을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스크린 안에서 무언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이 형태를, 양식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극 같은 경우에도 먼 발치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어야 될 필요까지 생겨나는 것이죠.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주가의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이 담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몇 시간 동안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뮤지컬이나 가면 1막, 2막 이런 정도 있잖아요. 지금 소셜미디어에 익숙해 있는 시청자들은 그렇게 긴 콘텐츠에
사로잡혀 있지 못합니다. 굉장히 잘게 자르고 스토리텔링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문화예술가들의 어떤 기존에 당연시 여겨왔던 자신들의 콘텐츠 제작 방식,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미래 사회의 예측과 이것에 대응하는 지역 예술의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